피터팬은 아이들의 눈에만 보인다고 하죠. 그가 사는 네버랜드는 아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네버랜드, 순수하게 맑은 눈을 지닌 이들만이 갈 수 있고 사랑으로 채워진 이들만이 갈 수 있는 꿈의 세계라고 해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나라라고도 묘사돼 있죠. 오늘 해리미의 별에는 밤과 함께 네버랜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리미의 별에는 밤의 DJ 해리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제 라디오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별짓도 다 했는데 노래 부르신 거 혹시 보셨을까요? 그거 6천을 찍었더라고요. 더 많이 봐주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음치인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어쨌든 쭉 이야기를 또 드려보자면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이제 새로운 분을 모시고 라디오를 오랜만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0월에 처음 해별밤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벌써 1월이 됐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벌써 흐르고 제가 또 나이를 먹었다는 게 그래서 요즘 배가 불러요. 나이를 먹어서. 어쨌든 이제는 카메라도 정말 익숙하고 계절도 변하고 식물들도 새로운 색깔의 옷을 입고 어려웠던 것들도 어느덧 조금 적응하는 시간들이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 세상이 우리가 1년 동안 어쨌든 변하지 않는 시간을 지금 계속 지내왔잖아요. 언제 끝나나 싶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왔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이게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뭔가 인간은 많이 변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 꾸던 꿈들도 어느새 잊고 살아가게 돼버리고 삶의 낭만보다는 뭔가 살아가면 이익을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웃음 짓기보다는 미간을 찌푸릴 때가 훨씬 많고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참 많이 변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버랜드에는 어린 아이들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동화를 이제 실제로 읽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동화 속 웬디의 엄마는 피터팬을 마주해요. 처음 장면에서부터 피터팬을 마주하는데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그 웬디의 엄마가 되게 순수한 영혼을 지니지 않았었을까라는 질문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꾸는 모든 순수한 영혼은 모두 다 네버랜드에 갈 수 있다는 결론이 그 초반은 부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피터팬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면 더 네버랜드에 갈 수 있겠다라는 좀 꿈과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꿈을 꾸는 어른이 되어보는 네버랜드를 찾아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주목해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는 자신의 네버랜드를 찾아서 열심히 항해 중일 것이에요. 아마도 열심히 항해 중인 분을 모셔봤습니다. 서혜진 씨 소개해드릴게요. 되게 너무 어색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개해도 될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왜 자꾸 웃으세요? 23살인데 서혜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부탁해요. 다시요? 네, 다시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23살 다시요. 긴장을 풀어요. 스트로베리가 돼서 나가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에 23살이 된 서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신이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평소에 지내세요?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쓰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제가 그러시죠? 제가 좀 갖고 있는 좀 재능들이나 열정을 좀 여기저기 사용하고 이거를 통해서 좀 결과물을 내는 걸 좋아해서 저는 제 자신을 쓰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쓰임 받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 같아요? 쓰임받는 걸 제외하고는요? 네. 뭐라 해야 되지? 하얀 사람.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좀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있고 아닌가? 컨셉 잡지 마요. 갑자기 무슨 순수한 영혼. 아 그래요? 색깔도 나는 네네. 하얀 도화지에 네. 약간 검은 머리 아직 들지 않은 그런 네네네. 백지 같은 네네. 영혼이다. 아직 경험해야 될 것이 많다. 진짜 개소리를 하고 있네요. 하얀 백지 같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뭔가 쓰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만 들으면 뭐 세상 이보다 순진한 사람이 없는데 일단 어쨌든 순진하죠.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로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사실 요즘 막 그렇게 하는 건 없지만 네. 이제 2020년이 끝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2021년에 휴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에서는 말해도 되나? 네. 교회에서는 LTC랑 그리고 수련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적으로는 혜림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가 이번 년부터 하는 인턴 일이 있어요. 거기 인턴 일을 미리 하면서 의뢰를 받으면 그걸 인스타그램에 디자인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 혹시 뭐 수련회는 온라인 수련회인 거죠? 네, 온라인 수련회로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게 아주 쉽지 않겠네요. 지혜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어려우신가 봐요.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많고 확실히 네. 처음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들 으쌰으쌰 하면서 하고 있어서 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뭔가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네, 인턴 일은 그러면 지금은 현재 아직 외주를 따로 받아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지금도 미리미리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해요? 너무 TMI일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 좀 창업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 센터에 기자단 소속이 따로 있는데 거기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리고 블로그를 SNS를 주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 창업팀에 이제 소속된 많은 팀들이 있으니까 그 팀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이 홍보를 해야 되는 그 연결다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홍보해줬으면 좋겠다. 우린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진 팀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받으면 이제 저희 디자인팀 내에서 툴이랑 직접 다 만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제일 잘했어요, 방금까지 중에. 그래요? 제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잘한 것 같아요. 평소에 말을 좀 못하나 봐요. 말을 안 하죠. 이상한 말만 하지. 대화라는 걸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상한 의미 없는 대화밖에 안 하잖아요. 쓸모있는 대화 말고. 좋죠. 네. 예, 뭐가 좋아요. 요즘 그러면 그런 것도 하고, 바쁘게 지내시네요? 바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되게 치열하시겠네요? 네. 일하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집에서 되게 치열해요. 네, 바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정신이 체력은 없어요. 남아도는데, 정신이 미칠 것 같아요, 약간. 이러다가는 약간 죽겠다.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죠? 내 말에는 느낌이 맞아요. 그런 거 하고 계시구나. 코로나 시대에 딱 걸맞게 잘 살아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그럼 23살은 어떤 기분이에요? 23살? 솔직히 실감은 안 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집에만 있는데 23살이 됐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랑 저는 요번에 또 그동안 안 그러다가 집에서 해를 보겠다고 2021년 첫 해를 보겠다고 8시 반까지 안 자고 있었어요. 남자친구예요? 뭔 얘기하고 있었죠? 23살이 된 기분. 맞아. 23살 된 기분. 다시 나 첫 해를 봤다? 첫 해. 해를 첫 봤는데. 해를 봤어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 아파트가 가려져가지고 해는 안 보였는데 우선은 그래서 나 이제 23살이다 이제 애기 아니다 이런 마음으로 20대 중반이네요? 축하해요. 그러네 연습을 냈지.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실감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제 22, 20대 초반 벗었으니까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시도록 하세요. 네. 전공이 되게 특이하세요. 가족 자원 경영학과. 진짜 외우는데 제가 4년 걸렸어요. 외워지지가 않아요. 어떤 작업을 하는 과예요? 저희 과 작업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선 저희 과가 가족자원 경영학과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이름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냥 전반적으로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학과인데 그게 목적인데 결국 가족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족을 통해서 사회를 많이 바라봐요. 그래서 좀 작업은 좀 분야를 설명해드리면 상담 쪽도 있고 정책 쪽도 있고 여러들 분야가 있는데 저는 상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그걸 좀 많이 파보는 중입니다. 그럼 정책 쪽으로 가면
좀 그 정치 쪽, 네, 네. 그런 쪽. 네. 왜 그런 거 안 해요? 아, 권력욕 있잖아요. 있지만 그쪽 권력은 아니다. 그쪽 권력은 아니에요? 유감이네요. 네. 상담 쪽으로 가시려고요? 상담 쪽으로 아예 갈 생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과 계열 중에 그쪽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접목해서 좀 직업을 가지고 싶은 생각이 있죠. 복수 전공 하시지 않아요? 네, 복수 사회심리학과. 되게 똑똑해 보인다. 똑똑해요? 저번에 무슨 범죄 수업 들으셨잖아요. 범죄 행동과 심리학이라는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분 되게 유명하시던데, 그 네, 교수님? 박지성 교수님이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나온 수업 들었는데 확실히 좀 무서운 게 좀 있었어요. 왜요? 되게 범죄 관련해서 얘기한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흥미롭긴 흥미롭더라고요.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에서? 한 계열이죠, 그거. 그럼 가족 자원 경영이랑 사회 심리. 되게 괜찮은 선택이네요, 복수 전공이. 네, 괜찮은 선택 같습니다. 괜찮은 선택이네요.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감사합니다. 네, 인턴 잘하시고요.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나 창작 활동도 많이 하시니까. 이것저것 좀 맞아요. 뽀짝뽀짝 많이 하죠. 네,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끝까지는 못 하잖아요. 그냥 걸치잖아요. 아이고, 잘하시네요. 발 살짝 걸치고 빠지고. 발 좀 꺼지고. 네, 맞습니다. 다재다능은 한데 정말 다재다능만 한.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취미 생활은 뭐 해요? 취미 생활은 다 나열해봐요. 취미 생활이요? 저 우선 일러스트 그리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PPT 템플릿 만드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비즈 공예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아직 시도는 안 해봤는데 저희 언니가 갑자기 뜨개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발을 얹어볼까 생각 중이에요. 진짜 많이 심심하구나, 너네 자매가. 진짜 심심한가 봐.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예림이가 뜨개질을 해요? 네. 놀러 오세요. 다음에 저희 집에 보여드릴게요. 저도 같이 하러 갈게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 할머니 마냥 뜨개질 하다가 네, 떡볶이 좀 먹고. 귀엽겠네요. 네. 그럼 뜨개질도 이제 네.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시작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가장 재밌는 창작 활동. 저는 일러스트가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일러스트는 정확히 뭐 그려요? 그냥 그냥 그것도 그냥 좀 끌리는 대로 그냥 이것저것 그리는데 그래도 요즘은 제가 그냥 저만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것과 관련된 배경 그리고 인스타 계정도 만들었어요. 캐릭터 뭐예요? 캐릭터 홍별이라는 캐릭터. 홍별이요? 어떻게 생겼어요? 홍별이? 아실 텐데. 아세요? 제가 알아요? 네, 좀 분홍색 얼굴에. 얼굴이 없어요? 예, 얼굴이 없는 애. 알아요. 그 친구. 저는 좀 그렇게 얼굴 없는 애들을 자주 그리잖아요. 외계인을 좀 좋아하시나요? 외계인이라뇨? 얼굴이 없으니까. 맞아요. 왜 얼굴이 없어요? 뭔가 사람 표정을 다 담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얼굴 없이 그 얼굴 자체로만 동동 떠 있는 것도 되게 좀 이상하려나요? 귀여워요 그게? 네, 귀엽더라고요. 저희가 또 앙증맞게 그리니까. 약간 확실히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고 좀 앙증맞은 거 좋아하고 키 큰 거에 비해 되게 다르게 노네요. 생긴 거랑 다르게 노는 거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가장 재밌게 여기는 똑같은 질문인가? 창작 활동? 가장 재밌게 여기는 창작 활동? 창작 활동? 뭔가 좀 그리는 거 말고요? 네. 창작 활동? 글 쓰는 건 안 좋아해요? 글 쓰는 거요? 제가 글 쓰는 거를 그 그림이랑 글도 같이 올려요. 근데 제가 계정을 못 알려드리는 이유가 너무 부끄러워서 저만 알고 혼자만의 그 글을 쓰는 게 오케이. 이게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글거리지 않지만, 가끔씩 오글거리긴 하는데 이게 타인이 보면 너무 부끄러워. 그 홍별이라는 이제 친구가 뭔가 띄워놓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세계관 안에서 그럼 글을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형식? 광대 내리세요. 재밌겠어서. 근데 저번에 옛날에 글 쓰는 거 봤는데 못 쓰진 않았어요. 국문과에게 이렇게. 네. 못 쓰진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소설 느낌은 아니었는데 뭐 괜찮았는데 그때 문장도 깔끔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예진이가 글은 못 쓰진 않구나. 다행이다 이 생각을. 왜 다행이죠? 그래도
그래도 공부를 못한 애는 아니었구나. 대학을 괜히 간 건 아니었구나. 이 생각을 했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예. 뭐 어쨌든 그렇구나. 맞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서예진 씨 호구 조사를 조금 잠깐이나마 이제 해보았는데요. 네버랜드를 찾아 떠나는 모험을 이제 조금 시작해 볼 테니 다들 꼭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만의 네버랜드를 찾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뭐 꿈의 세상? 이상향? 뭐 네버랜드가 있을까요? 저 솔직히 그 네버랜드라는 그 질문을 듣고 고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여쭤봤잖아요. 네버랜드가 대체 뭔지.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인터넷에도 네버랜드 검색해보고 그랬어요. 저 사전조사 굉장히 열심히 많이 했네요. 해봤어요. 열심히 했네요. 역시 대학을 괜히 간 건 아니었어. 숙대생이 괜히 숙대는 아니었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는 뭔가 네버랜드 생각했을 네. 때 웃으시면 안 돼요? 저는 뭔가 어린이들만 있는 세상을 제 네버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혹시 짱구 그거 아세요? 짱구 극장판 아세요? 다? 저 짱구 극장판 환장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부리부리 대마왕부터 시작해서 예전 거부터. 그래 알아요? 알죠. 제가 그래하고 환장하는. 그래 연상 혼자 가끔 동심의 찾아봐요. 세계야. 그럼요. 저 그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짱구 극장판은 삼바? 삼바. 삼바. 삼바 진짜 무서웠죠. 저 최근에 저희 언니랑 치킨 먹으면서 봤어요. 진짜 심심하구나. 삼바 무서웠고. 네,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그 짱구에서, 그 짱구 극장판에서 어른 제국의 역습인가? 하는 그 극장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극장판 내용이 이제 막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다 마음이 어린이가 돼가지고 그 따로 만들어 놓은 세계로 떠나잖아요. 애기들을 두고. 그래서 뭔가 그거 생각이 났는데 거기 같이 간 어른들 중에 대학생도 있었어요. 뭔가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니, 대학생이면 아직 뭐 그렇게 어른도 아닌데 좀 막 그렇게 엄마 세대 그 세대도 아닌데 뭐 벌써 그렇게 그립다고 가나 했는데 저 아직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대학생이 되고 슬슬 뭔가 사회에 살짝 깔짝깔짝 발을 좀 내딛는 시기다 보니까 좀 그렇게 대학생들이 그렇게 과거로 떠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만 있는 그런 세상을 네버랜드라고 예진님의 네버랜드는 아이들이 있는 세상. 그럼 어른이 있는 세상은 네버랜드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있는 세상은 뭐 네버랜드가 될 수 있다면 될 수 있겠지만 네버랜드 자체가 저는 뭔가 이미지가 되게 좀 순수하고 뭔가 좀 꿈의 동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어른들이 있는 세계 같은 세상은 막 엄청 순수하고 그런 것만은 힘들 것 아니죠. 같아서 그냥 어린이들만 있는 세상에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네버랜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이의 정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진님의 어린이의 정의. 어린이의 정의는 우선 나이대는 그래도 한 고등학생까지 뭔가 잡고 싶어요. 뭔가 성인 이전, 사회로 나오기 이전의 그 세대들. 네. 그럼 애 아니네요? 네, 전 애 아니죠. 어른이에요? 어른이죠. 그래요? 조금 비웃으시는 아니요. 아니, 어른이라니까. 지가 지 이러는 서울은 씨 축하드려요. 네, 어른 되신 거. 네. 네네네. 우리 모두가 되게 가고 싶지만 뭔가 못 간다고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있는 곳이 네버랜드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나이로 치면 어른인 거잖아요. 네, 나이로 치면. 나요? 네. 다소롭지만. 왜 그렇게 불리는 걸까요?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용기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네버랜드라는 곳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막 그렇게 어린이들과 노는 세상, 뭐 과거로 있는 그 세상을 네버랜드로 삼은 이유도 어쨌든 현재가 있기에 그 과거를 그리워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과거 기억들이 다 미화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하이틴 노래 흘러나오면서 너 그땐 좋았지라고 하니까 무슨 하이틴 노래요? 좀 그런 거 알잖아요. 좀 하이틴 드라마 네. 좀 거기서 나오는 그런 OST 같은 게 흘러나오면서 상속자. 상속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해요. 뭔가
그때의 기억이 미화돼가지고 그때의 기억을 행복하게 가질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막상 가면 그게 또 현실이 되다 보니까 뭔가 네버랜드라고 불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저희의 현재의 삶에서 또 놓을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현재가 가지고 있는 뭐 내가 하고 있는 뭐 좋아하는 일이라던가,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또 새로 성취하게 된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또 두고 갈래? 하면 저는 하고 좀 망설일 것 같아요. 뭔가 현재에 내가 취하고 있는 게 많으니까 갈 용기가 없다? 네네네. 오, 맞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저는 현재에 취하고 있는 게 없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으시잖아요. 세상 많으신데요. 다 버리고 싶은가 봐요. 힘드신가 보다. 네, 버리고 싶은가 좋아. 봐요. 아니 저는 언제나 다 버리고 싶어요. 저도 가끔씩 그렇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뭐 내가 그렇다고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나이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갖고 살아가는 거지. 슬프네요, 갑자기.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디로요? 그냥 과거로요? 아니요,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저는 지금 제가 사는 삶이 매우 만족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만족하고, 난 여기서 내 네버랜드를 이루는 게 내 목표인 거지. 오, 매일의 삶에. 명언이네요. 또 어디 적어두지 마요. 오늘 영상일기도 적어야겠네요. 적지 마요, 그런 것 좀. 저 계속 등장시키지 마요, 당신 일기에. 좀 많이 등장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지 말지. 어떻게 그러면 현재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어요? 버킷리스트? 저 오늘 죽는다면 난 이건 꼭 해야 된다. 오늘 죽는다면? 오늘은 좀 오바다. 6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일 죽는다면. 저요? 저는 좀 하늘에서 떨어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낙하? 그러니까 그 스카이다이빙 같은 거? 그것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줄 없는 번지점프. 근데 그 줄 없는 번지 점프가 대체 뭐예요? 줄 없는 번지점프, 근데 그거 되게 예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TV에서도 그래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트램펄린 같은 게 대형으로 깔려 있고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매달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 2 하고 그럼 이 줄이 뚝 끊기니까 저는 이 몸밖에 왜 없잖아요. 하고 싶어요, 그게? 그냥 하고 싶은데. 그냥 약간 스릴을 즐기고 싶은 건가? 네. 좀 삶이 요즘 무미건조하다 보니까 그치. 저 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그런 거 좋아해요? 네, 잘 해본 지는 않지만 스릴 즐기는 거? 네네. 저도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저 높은 데서 떨어지고 싶진 않거든요. 진짜요? 전 속도를 즐겨요. 같이 가요. 전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잘 어울리시네요. 근데 죽을 것 같아요. 타다가 그냥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자전거 그래서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요? 저 전동 킥보드 타고 싶어요. 근데 그것도 타다 죽을 것 같아요. 타지 마세요. 네. 주변 사람들이 위험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 말고? 오케이. 저는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요즘엔 카페 좀 가고 싶네요.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카페 좀 가고 싶어요, 진짜. 카페 가고 싶죠. 네, 진짜 이 시국이 저를 피를 말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가서 작업하고, 그냥 글 쓰고 그냥 혼자 감성 누리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쁜 카페 가서 네, 그거 못 하니까 집에 카페를 차렸어요. 저번에 오셔서 커피 머신도 차리셨잖아요. 네, 커피 머신도 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오늘은 또 원두 사왔어요. 또 마셔야 돼서. 또 혼자 또 잘 노시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현재 버킷리스트는 저 죽기 전에 카페는 가고 싶네요. 제가 별로 너무 소박하고 너무 좋네요. 제가 별로 욕심이 없어서 저는 사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딱히 여한이 없거든요. 그럼요. 만족하고 사신다면. 예. 근데 편집자님은 맨날 저한테 욕해요. 진짜요? 예. 상상이 가네요. 어떻게 맨날 그렇게 죽고 싶어 하냐고. 그래서 전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딱히 죽어도 상관이 없다. 뭐 그런 생각. 뭐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멋있어요. 진짜요? 단어로 말하지 마요. 멋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자신에게 만족하세요? 네, 전 만족해요. 오. 왜 그러시죠? 옛날엔 아니었잖아요. 옛날엔 아니었죠. 근데 저 좀 불과 2년 전만 해도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저 좀 저에 대한 만족감이 많이 높아졌어요? 많이 높아졌어요. 언제부터? 언제부터? 좀 2019년 때 서서히 올라가다가 2019년이면 언제야? 2년 전? 네네네. 22살? 네네. 21살이죠. 21살. 내가 22살. 예. 그리고 2020년에 한번 싹 했죠. 싹 올라갔어요? 네. 뭔 계기가 있어요? 뭔가 계기라기보다는 우선 주변 사람들 중에 여기도 그러시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되게 제 주변에 많았어요. 2020년에 특히. 그래서 뭔가 그분들에게 좀 진짜 선한 영향력을 받았죠. 뭔가 자신을 좋아했을 때 저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하면서 좀 그거에 대한 좋은 자극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일을 막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서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확신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나는 나로 사는 게 좀 재밌다라고 이렇게 느끼니까 만족하게 되더라고요. 오. 그래도 뭔가 자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상향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저는 자존감이 높을수록 생기는 현상 중 하나라는 게 네.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러워하는 사람과 동시에 그 사람이 질투도 하는데 네네. 그 사람이 부러워서 그렇게 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사는 경향들이 자존감 높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현상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 뭐라 해야지 자격지심 얻어서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이 부러우니까 못되게 구는데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러우니까 부럽다고 말도 하면서 따라가려고도 하고 이런 경향들이 전 보이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그래서 아마 자신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상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만족하신다면 저도 뭔가 이런 류이긴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뭔가 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막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이 워낙 길었다 보니까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근데 부러운데 이게 진짜 너무 부러워. 나도 빨리 저렇게 돼야지가 아니라 아니 왜 나 빼고 쟤 저렇게 잘났어? 이게 좀 삐뚤어진 그치. 자존감이 낮을 때 그렇게 마음과 세상도 있고 열등감도 진짜 많이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저를 솔직히 깎아내리는 일이잖아요. 내가 가장 힘든 일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올라갔을 때 내가 확실히 그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확실히 막 깨끗하게 없어진 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자존감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죠?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좀 가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좀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만큼 있고 오히려 저보다 더 귀하다? 이런 좀 시선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키우고 있어요. 그 시선을. 근데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근데 저는 열등감이라는 거는 그 미움받을 용기 책 읽어보시면 있는데 저도 되게 새로웠던 시각이었던 게 열등감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아니래요. 열등감은 되게 우리한테 좋은 자극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뭔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진짜 열등감이라는 거는 되게 건강한 거래요. 그래서 이게 절대 나쁜 시각이 아닌데 사회적인 시선 아래 열등감을 지닌 사람들이 보통 남을 깎아내리니까 이제 그 열등감이라는 게 안 좋게 변질된 거지. 열등감이란 그 자체, 그 감정 자체는 우리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서 뭔가 더 노력하며 살 수 있게 되고 열심히 살 수 있게 되는 자극을 주는 좋은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게 어떤 그 심리학자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나쁘게 바라보면 다 나쁜 감정인데 좋게 바라보면 나쁠 감정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라는 이상향적인 세상은 있으세요? 이상향적인 세상은 좀 잣대가 없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좀 뭐라 해야 되지? 판단하지 않는? 근데 그거 솔직히 어렵잖아요. 아 진짜 어려워. 우선 제 자신도 그냥 외적으로 보이는 거나 좀 제 경험에 의해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고 그치. 그리고 저도 그만큼 평가받고 자라왔다 보니까 그 시선을 떨치기가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모든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다고 한 이유도 저부터 그 판단을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점수를 매기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왕이면 우리 세상 다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이죠. 되게 해피해지시네요. 네. 저를 되게 닮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요. 너무 많이 놀아서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 놀아요 우리. 그럽시다. 네. 저 같은 인간은 저 하나로 좋게요. 좀 많으시지 않아요 집안에? 좀 이상해요. 네, 어쨌든 꿈을 꾸는 어른들은 다 네버랜드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좀 믿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근데 피터팬을 외면하지 않고 내 삶에 피터팬이 왔을 때 외면하지 않고 이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꿈을 꾸는 모든 어른들은 네버랜드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는 네버랜드가 혹시 어떤 의미이실까요? 제가 너무너무 이런 심리학적인 주제에 대해 좋아해서 그래서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란에 보시면 이메일 주소가 있어요. 거기로 보내주시던가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러면 해별밤에서 언젠가 같이 꿈에 대해 깊이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다음 편에 돌아오겠습니다. 한 마리면 되지 않을까? 뭐? 두 마리, 한 마리. 한 마리에 핫도그 치즈볼. 와 진짜 플렉스. 냄! 다행이다. 냄 치즈볼이요.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냄 계속 찍을게요. 네, 이제 다음 시즌인데요. 생각해보면 네버랜드는 결국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는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두렵고 무서워서 용기가 없어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혹시 삶 속에서 이렇게 뭔가 두렵고 무서워서 겁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으세요? 겁나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요? 혜림님 뭐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고 저도 생각해볼게요. 겁나서 하지 못한 거? 겁나서 하지 못한 거? 겁났던 게 없으세요? 아니 있을 거예요. 근데 연애 겁나서 하지 못했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어제가 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겁이 사실 없어요. 제가 되게 엄청 모험심이 강하고 겁이 없어서 모험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20대 초반에 막 닥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왜 하는지 나도 생각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늘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근데 사람 관계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겁이 나서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죠. 맞아요. 연애는 저는 연애는 너무 연애도 무서워요. 같아요. 굳이 따지면 겁이 좀 없는 편이라. 그쵸. 뭐 있으세요? 근데 저는 막 삶 속에서 무서웠다? 이런 거는 좀 궁금해서. 근데 우리 나이에 솔직히 별로 없지. 별로 없긴 한데 저는 고등학생 때 네. 마음속은 되게 나서는 거 좋아하는데 그게 겉으로 표출이 안 됐던 거예요. 그치. 혼자 이게 맞아. 낯가리고 막 나서지를 못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반에서 한 명씩 주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래서 저는 막 뭐 반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저희 합창대회 되게 많이 했었는데 거기 지휘가 너무 솔직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손을 못 들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맞아. 근데 네. 그럴 때 특히 우리나라 사회인 걸까 뭔지 모르겠지만 좀 고등학교 때까지 확실히 애들의 뭔가 이런 것들을 참여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사회 이 교육 방식이 뭔가 건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저는. 맞아요. 건강하지 않죠.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너무 좋은데 뭔가 아이들의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각자의 재능이 다 다른 건데 그거를 뽐낼 수 있게 해주는 교육 방식이 물론 어렵다는 거 알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맞아요.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뽐내기가. 그러니까 뭔가 주어지는 애들에게만 늘 주어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에 가면 여러 방향으로 표출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 그랬던 애들은 대학 가서 안 그러고. 고등학교 때 안 그랬던 애들은 막 대학 가서 그러고. 맞아요. 근데 이게 별로 건강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 막 하고 싶은데 못 하고 이런 것도 많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혜림님도요? 있었죠. 저도. 근데 사실 관심이 없었던 것도 맞는데 그런 경험이 있었지. 신기하네요. 뭐 그랬어요. 그럼 약간 뭔가 그런 거 나서고 이러는 걸 못했었구나. 네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뭔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겠네요. 뭔가 더 그쵸? 자신감 있게, 네, 전 당차게.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뭔가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는 자기를 좋아야지 진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믿어야 되니까. 근데 고등학생 때는 그러지 못했으니까 좀 아쉽죠. 맞아. 보통 그렇지. 그러면 네버랜드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가 뭐라 생각하세요? 네버랜드 가기 위해서는 초심 찾기? 초심? 무슨 초심?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무언가를 할 때 때묻지 않는 건 진짜 힘들죠. 어렵죠. 그쵸? 특히 뭔가 혜림님도 어딘가에 수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뭔 말이나 했네. 네네네. 저도 어딘가에서 막 그렇게 막 리더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랑 마음이 끝날 때랑 마음이 너무 달라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진짜 순수하게 가지고 있던 열망이 뭐 열정 이런 게 마지막엔 없더라고요. 저 막 작년에 학생회 했을 때도 처음에는 나 진짜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진짜 우리 애들 다 챙기면서 끝까지 나 이제 열심히 할 거야. 이 마음 끝까지 가질 거야 했는데 막상 끝날 때 보니까 빨리 끝내고 싶어라는 마음만 너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그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갈 초심이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버랜드는 자신이 바라는 이상향이잖아요. 그럼 그 이상향에도 가고 싶은 초심이 있을 테니까 그 초심을 계속 때묻지 않게 지키는 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 저도 순수성은 지켜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키는 거. 책임감 있게 그걸 갖고 가는 거. 그럼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삶을 살게 됐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언젠가. 네.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뭐라고 생각해요? 취해야 될 자세? 뭔가 초심 찾기랑 비슷한데 겸손해야 돼요. 맞아요. 저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겸손해야 돼요. 진짜 겸손해야 되는 게 맞아,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학생이잖아요. 우린 학생이고 막상 또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에 계속 부딪히기도 하고 계속 뭔가 승진도 할 테고 계속 우리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자만하고 나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딘가에 네. 뛰어들면 저는 진짜 뭔가 망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망해요. 남는 것도 없고. 맞아. 그래서 진짜 겸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 진짜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나 혹시 마음가짐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막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저도 그걸 하는 과정이니까 전 요즘 제 신념 찾고 있어요. 제 중심.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직업이나 뭐 꿈들도 결국 자신이 바라는 방향이고 그것도 자신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파악을 정확히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난 뭘 잘할 수 있고 뭘 싫어하고 이걸 해야지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좀 굳게 가지고 꿈을 가지기 위해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루뭉실하지만 청취자분들도 충분히 고민되는 이야기이실 것 같아요. 각자의 네버랜드를 이번 기회에 좀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혜림이의 별에는 밤, 오늘은 낭만적인 네버랜드의 세상으로 떠나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20만원만큼은 그래도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저 처음에 되게 긴장 많이 했는데 지금 긴장이 많이 풀렸고요. 맞아. 그리고 진짜 좋았던 거는 네버랜드라는 그 주제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되게 좀 그런 몽글몽글한 거 좋아해가지고요. 전 신비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좀 저희가 막 치열하게 살다가 물론 그렇게 치열하게 살진 않았지만 치열하게 살다 보면 좀 자신이 가지고 좀 마음속에 가지고 있죠. 좀 그런 순수한 꿈을 많이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번 기회에 조금 진짜 제대로 생각해볼 수 있어서 감사했고. 그래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하세요. 아멘. 네. 어머, 제가 이거 갖고 왔어야 됐는데 제가 책을 안 갖고 왔네요. 어쩌면 좋죠? 어린 왕자 책을 안 갖고 왔어요. 어쩔 수 없죠 뭐. 집에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을 하다가 시대신 원래 어린 왕자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안 갖고 왔네요. 책을. 어쩔 수 없네요. 모두 오늘 이 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댓글로 적어드릴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돼요. 구독과 좋아요. 네.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